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역의 수리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은 이과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명리학도 이과 과목입니다. 그 사서삼경 중에 주역은 이과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역은 그 속에 아주 정밀한 수학의 논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주역의 수리학에서 주역의 개연을 만들 때는 양효와 음효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양효, 이게 음효인데 양효와 음효를 중복을 허용해서 세 자리의 조합을 만들면 이렇게 8가지가 생깁니다. 자, 각 자리마다 2개씩 선택이 되니까 2의 3성으로 해서 8가지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8가지의 괴가 만들어집니다. 자, 전부 양효인 거. 자, 항상 가장 아래의 효가 본바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는 본바탕이 양이고 이 4개는 본바탕이 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개의 효로 구성된 게 4개가 생기거든요. 이게 사상입니다. 태양, 소음, 소양, 태음 뭐 이렇게 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에다 또 하나씩 더 붙인 게 8괴라고 보면 됩니다. 8괴의 이름은 자, 근태리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정확하게 이진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건 0, 0, 0 이진수로 나타낸 겁니다. 자, 0과 1밖에 없으니까 이진수죠. 자, 제 아랫부분이 제 첫째 자리, 그 다음 둘째 자리, 셋째 자리, 1자리, 2자리, 2의 이성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0, 0, 0 이거는 0, 0, 1 자, 하나씩 더하기 1씩 하면 됩니다. 0, 1, 0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 십진법으로 고치면 0, 1, 2, 3, 4, 5, 6, 7 이렇게 8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괴의 이름은 건괴, 그리고 이 괴는 태괴, 리, 진, 손, 감, 간, 곤 각각 의미는 건괴는 하늘을 의미하고 태괴는 못을, 연못을 의미합니다. 리괴는 화, 불을 의미하고 진은 우레를 의미하고 손은 바람을 의미하고 감은 수, 물을 의미하고 간은 산을 의미하고 곤은 땅을 의미합니다. 자, 이 8개를 배열하는 방식이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선천 8개가 되고 이건 후천 8개가 됩니다. 선천 8개, 후천 8개인데 자, 이 8개 배열은 이 본바탕이 되는 가장 아래의 효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제일 위의 효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태리진. 자, 근태리진, 손감, 간곤.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죠? 이렇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게 선천팔계. 후천팔계는 건계는 여기 있고 곤계는 여기 있고 이거 도대체 무슨 규칙인지 규칙이 안 보이죠?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규칙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선천팔계와 후천팔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도와 낙서라는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이 하도이고 우측에 있는 그림이 낙서입니다. 옛날 중국은 강 이름을 전부 다 고유명사를 붙여서 불렀거든요. 하수도 강 이름, 낙수도 강 이름, 그리고 강수라는 강도 있었고 회수라는 강도 있었고 기수라는 강도 있고 뭐 상당히 강 이름이 많습니다. 그중 하수는 지금의 황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수라는 강이 지금 양자강입니다. 그 많은 강 이름 중에 하수와 강수만 고유명사였던 것이 지금 일반 명사화 되었습니다. 하수에서 올라온 그림이 하도, 낙수에서 올라온 그림이 낙서인데 하도를 발견한 사람은
삼왕 중에 한 분이었던 태호복희씨, 그리고 낙서를 발견한 분은 주나라 첫째 왕인 주문왕, 이렇다고 전설상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태호복희씨가 황하에서 성천하는 한 마리의 거대한 용마를 보았는데 그 용마의 등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 그래서 이 그림을 하도라고 이름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주문왕이 낙수에서 올라온 거북이의 등껍질에 있는 문양을 보고 이름을 낙서라 붙였다. 자, 그것이 낙서입니다. 그런데 하도와 낙서를 보면 흰 동그라미와 검은 동그라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수를 의미하는데 흰 동그라미로 나타낸 수는 전부 홀수이고 검은 동그라미로 나타낸 수는 전부 짝수입니다. 하도 낙서 공통입니다. 이건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라는 동양 전통의 사상에서 이제 비롯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도부터 볼게요. 잠시 보면 여기 8개 배치도에서도 동서남북으로 배열되어 있죠. 8개 동서남북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자, 하도 낙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도 북쪽에 1이라는 수와 6이라는 수가 있죠. 그리고 남쪽에 2라는 수와 7이라는 수가 있죠. 동쪽에 3이라는 수와 8이라는 수가 있죠. 서쪽에 4라는 수와 9라는 수가 있죠. 가운데 5와 10이 있습니다. 북쪽은 오행으로 수의 방향이고 남쪽은 화의 방향입니다. 이 하도가 의미하는 게 만물의 근원은 물인데 물이라는 순환의 주체가 있어야지 오행이라는 것이 비롯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개념인 1을 수의 숫자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물이 완전히 분열된 상태가 2번 불인데 그래서 2가 화의 수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각각 1, 2가 배열이 되죠. 그리고 동쪽에 수에서 화로 분열하는 과정, 그것이 목이다. 이게 세 번째 개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념이 다시 화에서 수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이것이 네 번째 개념, 사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개 목화 금수를 순환시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개념이 토다 해서 토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5가 되고 6, 7, 8, 9, 10은 각각의 1, 2, 3, 4, 5에 가운데 토를 하나씩 얻어서 생성된 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6은 수, 2, 7, 화, 3, 8, 목, 4, 9, 금, 5, 10, 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낙서를 볼게요. 낙서 역시 1, 6, 2, 7, 3, 8, 4, 9 각각 같이 있죠. 1 옆에 6이 있고 2 옆에 7이 있고 3 옆에 8이 있고 4 옆에 9가 있는데 중궁에만 10이 없고 5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낙서는 하도는 10개의 수가 있고 낙서는 9개의 수가 있고 또 낙서가 하도와 다른 점은 홀수는 전부 정방향에 배열이 되어 있죠. 동서남북 정방향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짝수는 그 사이 방향에 있죠. 예를 들면 6 같은 경우 완전히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북서쪽에 있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하고는 보면 금과 화 이 자리가 바뀌어 있죠. 하도는 선천의 그림이고 낙서는 후천의 그림인데 후천이 되면 금과 화가 자리를 바꾼다 해서 이걸 금화교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확실한 순환이 완성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금화교역의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도와 낙서를 살펴봤습니다. 하도에서 이런 선천태극이 나오고 낙서에서 이런 후천태극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태극기에 있는 태극은 후천태극이죠. 이 선천태극에서 선천팔계도가 나오고 후천태극에서 후천팔계도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후천팔계를
12개의 지지와 서로 대응을 시켜보겠습니다. 파일계는 8개인데 지지는 12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북쪽에, 정북쪽에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방향에 축과 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쪽에 묘가 있고 또 사이 방향에 진과 사가 있습니다. 또 남쪽에는 오가 있고 사이 방향에 미와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유가 있고 사이에 술과 해가 있습니다. 인사신해, 이 4개의 생지와 축, 진, 위, 술 4개의 묘지는 전부 짝을 이루고 있죠. 같은 8개를 둘이서 하나씩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합이거든요. 자, 우합의 개념은 이렇게 생기는데 사주에 우합이 있는 분들 상당히 이 끈끈한 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삼합이나 방합처럼 오행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합 자체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렇게 지지와 8개의 배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낙서를 잠시 보면 낙서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면 이 마방진 배열이 되죠. 9개의 수가 마방진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전부 합이 15가 되죠. 5가 한가운데 있고 가로, 세로는 합이 전부 15가 되고 대각선도 합이 15가 됩니다. 자, 낙서는 이런 마방진 배열을 이룹니다. 이 숫자가 전부 9개죠. 그리고 낙서에서 목화, 금수는 모두 칸을 2개씩 차지하지만 토는 하나만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목화, 금수가 2개씩 해서 8개의 칸을 차지하고 토가 하나의 칸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구궁이라고 합니다. 이 구궁과 12지를 대응을 시켜보면 이 12지는 12개인데 진술, 충미 요 4개는 전부 토죠. 그리고 나머지 오행, 목화, 금수는 2개씩 있죠. 그래서 이 오행들을 2개씩 배열을 시키면 먼저 한번 배열을 시켜볼게요. 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축은 토죠. 그렇기 때문에 중궁의 멤버입니다. 그리고 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묘. 자, 목이 이렇게 2개의 칸을 차지하죠. 그리고 진 역시 이런 중궁의 멤버입니다. 그리고 사, 오, 화 역시 2개 칸을 차지하죠. 미, 중궁이죠. 신, 유. 자, 이렇게 금도 2개의 칸을 차지하죠. 술 역시 토니까 중궁. 자, 해. 자, 목도 2개, 화도 2개, 금도 2개, 수도 2개. 이렇게 칸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12지와 구궁의 관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지합을 6합이라고 하죠. 6개의 합이 있죠.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이렇게 6개의 지지합이 있습니다. 자, 자축과 오미 사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6합은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자, 모퉁이에 있는 얘들 말고 정방향에 있는 애들 전부 이 중궁에 토하고 하나씩 짝을 짓고 있죠. 이렇게 육합이 만들어집니다. 이 신사의 중에 태극귀인이라는 귀인이 있습니다. 귀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 보면 천을귀인처럼 상당히 긴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태극귀인의 원리가 갑을은 자오, 병정은 묘유, 무기는
진술충미, 경신은 인해, 임계는 사신. 이거 무슨 규칙일까요? 파도에서 수가 생길 때 먼저 수가 발생하는 개념을 한 말씀을 드렸죠. 1과 2, 수화가 먼저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된다 했죠. 그래서 천간의 첫 번째 오는 갑을은 첫 번째 개념들이 이 태극기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오가 첫 번째 개념, 그 다음 삼목과 사금이 두 번째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동서를 이루는 묘유가 두 번째 개념, 이게 병정에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오묘유가 이렇게 배당이 되었으면 이 4개 오행, 목화금수 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무기에게는 이들을 축이 되는 토, 진술충미가 태극기인에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신인계가 남았죠. 경신인계에게는 요 모퉁이 애들이 배당이 되는데, 경신은 인해, 임계는 사신, 이렇게 배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 주역의 수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